계산 내용을 좀 더 계속 볼게요. 우리 교재 3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341페이지에 여기에 자동계산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그럼 이걸 빼고는 우리 전부 다 수동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 이 항목은 우리가 자동계산, 수동계산은 여러분들 선택 사항인데 사실 기말재고자산 입력하는 거를 우리 제조업 가지고 분개하는 건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은 자동계산하는 게 좋겠죠. 다음 우리가 또 계산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유무형자산 우리 단기 삼각비 계산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자동 계산해도 되고 수동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단기 삼각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유형자산이면 뭐 감가상각비 500번 되든 800번 되든 쓰고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다 이렇게 분개를 하든지 아니면 무형자산이면 자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다 대변에 우리 무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직접법으로 이렇게 차감을 해서 직접 수동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자료 입력에 우리 단기 감가상각비를 이를 우리가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을 해서 반영하는 경우에는 꼭 고정자산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많이 볼 거예요. 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우리 세법상 서식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하면서 많이 볼 거라서 여기 입력해서 하라 그러면 쉽게 해요. 입력만 하면 우리 여기 계산자료 입력해서 여기 감가상각 누르면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경비구문한 거 계산 반영을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은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있죠. 부채 우리 계상하는 거 계상한다는 건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분계도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이나 800번대 맞춰서 쓰거나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다 이렇게 수동 계산하셔도 되고 계산자료 입력에 단기 보충액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하셔도 저 분계를 넣어주죠. 그럼 환입도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냥 환입 분계를 해도 되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퇴직급여 충당 부채 환입 분계를 이렇게 써도 수동 계산하셔도 되고 똑같이 그냥 전표 추가 누르는 거 해서 마이너스로 분계돼도 얘는 정답으로 해줄 거예요. 꼭 수동 계산 하라는 말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그럼 자동 계산하는 게 얘가 편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대손 충당금 보충하는 거 봤을 때 이때 보충액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자동 계산을 잘 하죠. 자동 계산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올해 보충액만큼 차변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얼마 대손충당금 얼마 이렇게 얘는 기타 채권 위에는 매출 채권 이렇게 수동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면 얘도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환입액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동 결산을 하든 아니면 수동 결산을 하든 아무 말 없으면 자동 결산해도 돼요. 과거에 전환세무 유급에서 마이너스 뜨는데 그냥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에서만 하시오라고 적혀 있는 적도 있었어요. 지금 K랩이 자기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 K랩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을 홍보하는 성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뭐 의제로 매입 탭이라든지 이런 건 다른 프로그램들에는 없는 건데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손충당금 마이너스로 처리해도 기존 금액보다 더 넘어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 잔액은 우리 플러스로 남기 때문에 양수로 남아서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수로 하라고 문제에 아예 대놓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자료 인용만 쓰래. 그럼 우리 입장이야 편하지, 그죠? 근데 만약에 수동 계산을 하라고 하면 대변에 대손충당금 얼마 그리고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쓸 건데 만약에 수동 계산으로 얘를 처리해야 된다면 우리가 매출 채권이 돌아왔을 때는 800번대를 써야 되고 기타 채권이 돌아왔을 때 환입되었을 때는 900번대의 영업외 수익을 처리해야 되죠. 대손충당금 환입은 얘는 판관비 차감 계정이고 얘는 영업외 수익 계정이니까 어떤 계정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환입이 들어왔는지를 봐서 수동 계산한다면 선택을 꼭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법인세 계상하는 게 있는데 자, 이 법인세 계상은 우리가 그 산납세금은 자동 결산을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나는 무조건 수동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 같은 계정 과목이죠. 여기에 대변에 산납세금 얼마다 수동 계산하든 자동 계산하든 여러분들이 알고 선택하시면 되고 추가 계상액엔 얘가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자동 계산하든 여러분들이 수동 계산을 하든 선택하는 건데 얘도 넣으면 법인세 등 얼마 대변에 미지급 세금 얼마 이 분개해 줄 건데 자동 계산 하라는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 귀찮은 분들은 주로 이걸 써요. 그냥 이거 한 번에 쓰면 되잖아. 법인세 총 얼마다 차변에 법인세 쓰고 대변에 선납세금 쓰면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 이거 내년 3월달 안에 납부할 때 지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건데 문제는 자, 법인세 계산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세 계산을 시키게 되면 결산 자료 입력에 여기에 법인세 차감 전 이익 중에서 결산 후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결산 후 금액으로 이익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다른 것 전부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할 건데 자 우리 법인세는 2억을 기준으로 2억 이하는 10%고 2억 초과는 20%예요. 20%. 그럼 우리가 이걸 나눠서 계산을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이 법인세는 자 회계상의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은 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법인세법은 법인세만이지 지방소득세가 들어가지 않는 국세인데 우리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이라고 쓰는 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구할 때는 저도 그렇게 하는데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10%를 하고 그리고 곱하기 1.1을 할 거예요. 빼기 법인세 감면을 빼주게 될 건데 법인세 감면 왜냐하면 2억이 하면 10%니까 0.1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포함이라 그랬죠. 그럼 지방소득세 넣는데 법인세 감면을 빼고 1.1 곱하는 게 아니라 1.1을 곱하고 법인세 감면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는 감면 안 되거든. 그러면 감면하기 전 금액의 지방소득세 계산한 후에 법인세만 빼야 되잖아요. 법인세 감면이지 지방소득세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인세를 뒤에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억 초과를 하게 되면 그냥 따로 두 번 계산하면 불편하니까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다가 곱하기 바로 0.15에서 20%를 전부 다 곱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천만 원을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억까지는 10% 해야 될 거를 20% 했으니까 차이가 2천만 원 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걸 빼버리면은 그냥 2억까지는 10%한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얘를 이제 곱하기 1.1을 하고 빼기 법인세 감면을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계산기 가지고 한번 두드려 보면 별거 아니다 뭐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이 법인세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인세가 이제 문제에서 법인세가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 법인세 금액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뭐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또 안 주고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생각나면 별거 아닌데 생각이 안 나면 까다로우면 우리 법인세 그 계산 문제는 2점이에요. 일단 놔두고 다른 것부터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제가 늘 말하지만 세무1급에서는 이론 문제도 2점이고 계산 문제도 2점이고 부가세 부속소득 문제도 2점짜리들이 있어요. 그럼 다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해서 다 봐야 되지. 실기 쪽에서 시간 많이 보내고 이론에서 그냥 찍어버리는데 나중에 이론에 안 오는 문제 있으면 아까워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배점은 똑같이 2점이에요. 오히려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는 문제가 과거에는 2점짜리로 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압축해서 그냥 3점짜리로 4문제만 내요. 그럼 그쪽이 한 문제당 점수가 좀 높은 느낌이 들게 되겠죠. 자, 그럼 자, 이거 가지고 우리 교재 342페이지에 자, 문제를 보면서 자, 분개를 해보고 할 건데 자, 우리 뭐 전부 다 뭐 분개하는 거는 다 잘 아시니까 자, 12월 31일 날 해서 자, 우리 12월 31일 날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여기에다가 자, 문제 보고 그냥 바로바로 같이 그냥 입력하면서 갈게요. 자, 1번 기업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1억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이 2021년 2월 15일에 만기 입금될 예정이며 이 중 2020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이자 16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문제 내용 먼저 파악할게요. 지금 올해 이자가 있는데 우리는 만기 때 입금될 이자라서 아직 이자 못 받은 거죠.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를 인식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자 비용이냐 이자 수익이냐. 정기예금이니까 이자 수익이겠죠. 그럼 수익 자리는 대변이네. 대변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자 계산 안 해도 되게 16만 5천 원이다라고 알려주네요. 그럼 이제 내용 알았으니까 자, 일반 전표에 자, 이자 수익 인식할 거면 수익 자리인 대변에 이자 수익을 쓰고 금액 16만 5천 원이다라고 했죠. 그럼 차변에 이 이자 아직 못 받은 이자잖아. 그래서 미수 수익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기말 현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자, 단기 매매 증권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평가 같은 거 나왔을 때 개별로 각각 하라 그러면 개별로 하나씩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 말 없는 문제도 종종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관습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써요. 이동평균법 쓴다는 건 그냥 얘네들 오르고 내린 거 순액으로 한 방에 끝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쌍용자동차 주식은 30만 원 올랐죠. 그리고 유성양행 주식은 40만 원 내렸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10만 원 내렸죠. 그럼 10만 원 내린 것만 회계 처리하면 돼요. 각각 하라는 말 없으면 이건 평균법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10만 원 내렸네요. 그리고 그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10만 원은 자, 다음 3번 회사는 우선은행과 당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은행의 증명서상 잔액과 회사의 당좌예금 계정 잔액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려고 한다. 결산일을 기준으로 은행 측 잔액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회사 입장에서 처리해야 할 수정 분계를 하시오. 자, 1번은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600만 원이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먼저 동그라미 1번. 자, 우리 회사가 수표 발행했어요. 수표 발행하는 제도는 수표 받은 사람이 그 수표로 우리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 찾아갈 거니까 당좌예금에서 돈 나갔다고 장부상 잔액을 줄였는데 얘가 아직 은행 가서 안 바꿔 갔나 봐. 인출 안 해 갔나 봐. 그래서 당좌예금 구좌 잔액이랑 내 지금 장부 잔액이랑 600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1번 내용 이해가시죠? 그럼 이건 지금 우리는 발행한 수표의 번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수정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맞춰질 거잖아.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를 쓸 때 이건 뭐라고 쓰냐면 옆에다가 은행 측 수정사항이라고 쓰는 거예요. 은행 계정 조정표 쓸 때는 우리가 수정할 게 아니고 은행 측 수정사항이에요. 그럼 은행 측도 당연히 상대방이 와서 찾아가면 그때 자동으로 거기가 바뀌게 되겠죠. 내가 바꿨다가 찾아가서 다시 돌리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은행 측에서 보내온 예금 증명서에는 12월 31일 당좌 차월 이자 53만 9,260원에 인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안 들어와 있으면 당좌 예금 잔액을 줄이고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지금 당좌 차월의 이자잖아. 그럼 이자 비용을 이만큼 줄여야 되는데 얘가 우리한테 반영이 안 돼 있었나 봐요. 이건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잔액을 54만 9,260원만큼 줄이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다 53만 9,260원으로 얘를 처리해 줄 거예요. 자, 다음. 자,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은 모두 구입 시 저장품 계정에 기입되도록 회계 처리되어 있으며 기말 현재 저장품의 재고액은 60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린 지금 저장품 되어 있는데 우리 저장품은 재고 자산이죠. 자산으로 지금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저장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올 때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60만 원이래요. 그럼 회계 처리는 남아있는 60만 원 쓰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액을 지우는 건가요? 지금 얘는 자산 처리했는데 썼으면 쓴 만큼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럼 사용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사용액 어떻게 알죠? 모두 저장품 계정에 기입돼 있대. 그럼 장부 조회해야지. 남아있는 거 알려줬으니까 사온 걸 얼마라고 장부에서 얻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저는 단순하게 계속 합계장의 시산표를 가요. 자, 엔터 치면 자, 재고 자산에 저장품이 150만 원 적혀 있는 거 확인되죠? 우리 전표도 보려면 합계장의 시산표는 더블 클릭하면 이제 전표가 나와요. 얘 더블 클릭하면 아래에 우리 10월 5일 날 저장품 주면서 현금 주고 샀다고 전표 나오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도 전표 확인이 돼요. 자, 그럼 저장품 150만 원치 샀는데 60만 원 남았대. 60만 원치 남았으면 90만 원치 지워서 60만 원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저장품 지워 줄 거예요.
그럼 분개하면 대변에 저장품 90만 원을 지워주고, 다음 차변에는 제조 공정에서 소모품으로 썼죠. 그럼 사용했으니까 비용 처리해야지. 소모품비 500번대로 90만 원을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자, 다음 5번. 다음 중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만 결산일 기준환율로 평가 조정하시오. 자, 1번 당사의 외화채권은 다음과 같고 2020년 12월 31일 결산일 기준환율은 1달러당 970원이다. 당사는 외화 환산 손실과 외화 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한다. 자, 그럼 먼저 자, 우리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법인세법도 그렇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상급금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평가 안 하는 거고, 그럼 장기대여금 이거에 대해서만 하면 되겠네요. 자, 발생일날 환율이 1,050원이고 결산일 환율이 970원이네요. 그러면 80원 내렸다라고 생각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관성 있게 한 가지만 내 기준을 잡으실 분들은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지 발생일날 환율로 적혀 있겠죠. 그러면 비교하실 때에 먼저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지를 보고, 그럼 장부에는 우리가 있는 금액이 2만 달러에 1,050원이면 장부에는 2,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런데 기말 환율로 계산을 하면 2만 달러인데 970원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는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1940만 원이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160만 원이 내렸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60만 원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문제를 보면 장기 대여금이죠. 그럼 장기 대여금을 160만 원 줄일 거예요. 얘는 자산이니까 대변에 장기 대여금 160만 원을 줄일 거고, 뭐 거래처 쓰려고 그러니까 거래처가 없죠. 문제에 나중에 답안지 보면 우리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독하게 봤던 보스사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써야 되는 거 아니까 그냥 없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럼 차변에 내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손해죠. 또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차변은 비용 자리잖아.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게 되죠. 결산 때는 환산, 회수나 상환할 때 외화 차이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결산할 때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자, 다음 오른쪽 2번. 자, 기말 현재 장부상 단기 차입금 중 외화 차입금은 2천만 원이다. 적정하게 평가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장부에는 2천만 원 되어 있다라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줬어요. 자, 이번에는 자, 장부는 2천만 원이고, 그럼 기말 환율로 계산을 하면 2만 달러인데 970원을 하게 되면 1,940만 원. 그럼 이번에도 마이너스 60만 원이 내리게 됐네요. 60만 원 내려줘야 되겠죠. 그럼 60만 원 내려줄 건데 이번엔 계정 과목이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중 부채니까 부채를 60만 원 내려줄 거예요. 그럼 부채 자리는 대변이니까 줄이기 위해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60만 원이다라고 줄여줄 거고, 자, 빚이 내렸으니까 우리한테는 이익이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장기 차입금 중에는 외화 차입금 3만
3,800만 원이 있으며 기말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달러당 970원. 자, 이번에도 장기 차입금 장부에 3,800만 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런데 기말 계산을 하니 4만 달러를 970원으로 하면 3,88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번에는 80만 원이 올랐어요. 계정 과목은 장기 차입금이. 그럼 부채가 증가했죠. 그럼 올랐으니까 대변에 장기 차입금 80만 원을 높여주고 빚이 늘어났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 8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우리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으로 가보세요. 자, 960번으로 가세요. 자, 960번에 가서 960번 치면 바로 가죠. 여기에 성격을 평가 손실로 만드시고 성격을 평가 손실 그리고 관계 코드를 상품으로 만드세요. 자, 시험 때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6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영업할 재고 자산의 실제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자, 원재료하고 쭉 있는데 원재료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 재고는 1,500. 근데 위에 원재료는 1,200 적혀 있죠. 차익 300만 원은 원재료 운반 중 파손된 금액으로서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비정상 감모 손실이란 이야기죠. 그럼 300만 원만큼 비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해야 되겠네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자, 우리는 원재료 300만 원만큼 줄일 거예요. 지금 이거죠. 실제 있는 재고가 1,200인데 장부에는 1,50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없어진 300만 원이 원가성 없는 비정상 감모 손실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대변에 원재료 지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300만 원. 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3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7번 기말 상품 장부상 재고 원가는 300만 원이고 상품 감모 손실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순실현 가능가액은 280만 원이다. 그럼 지금 상품이 장부에 300만 원 적혀 있는데 근데 지금 순실현 가능액이 280만 원이라는 건 20만 원 내렸다는 이야기죠. 자, 이건 수동 계산해도 되고 자동 계산해도 돼요. 자, 이건 화면만 보세요. 제가 만약에 수동 계산으로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20만 원이죠. 20만 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0만 원 이렇게 분개했어요. 제가 만약 이렇게 직접 평가 손실 평가 충당금 분개를 하면 자,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20만 원이라고 앞에 결산전 금액의 장부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20만 원 쓰면 안 돼요. 또 분개할 거니까 쓰면.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분개를 안 하고 자동 계산할 거면 여기에 그냥 분개를 안 하면 얘를 제가 다시 조회를 하면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은 있는데 잔액이 없죠. 그럼 분개하라고 여기에 20만 원 쓰면 전표 추가했을 때 방금 그 분개를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냥 얘 자동 계산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는 나중에 얼마 써야 되죠? 280 써야 되나요? 300 써야 되나요?
300 써야 된다고 했잖아. 장부금액. 여기 300인데 20 달았다고 지금 쓰는 거라 그랬죠. 여기 280 쓰면 총 40만 원 줄이게 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자동 계산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린 자동 계산이 좀 더 편하니까 자, 8번 문제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1% 이것만 체크해 놓고 일단 계산 자료 입력 가서 확인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라고 하는지만 체크해 놓고 자, 다음 9번 장기 대여금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이율 8%로 기말까지의 발생 이자를 계상하시오. 자, 경수산업 주식회사는 3천만 원 괄호 끝이 없어. 자, 3천만 원인데 2019년 6월 30일 날 대여했고 2022년 6월 30일 만기고 일시 상환 조건 매년 6월 30일에 1년간 후불이자로 회수 약정하였으며 2020년 6월 30일 회계 처리는 적절히 이루어졌다. 초일 부산이 만리 산입으로 1년 365일로 가정한. 특별한 말 없으면 얘는 월할 생각하는 말 없죠? 그럼 일할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자를 지금 대여금에 대한 거니까 올해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런데 6월 30일 날 회계 처리는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 일반전표에서 6월 30일 날 가보면 이자 수익으로 해가지고 돈 입금됐다라고 분계가 되어 있죠. 그럼 6월 30일까지는 이자 수익으로 분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 30일 다음 날 거부터의 발생된 이자를 올해 12월 31일 것까지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6월 30일 것까지는 다 잘 들어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올해 7월 1일 거부터예요. 왜냐하면 초일 부산입이라는 표현은 6월 30일부터 카운팅하는데 6월 30일 빼고 세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일 산입은 12월 31일을 더하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며칠이죠? 184일이죠? 그죠? 90일, 91일 거잖아. 그럼 184일이겠지. 그죠? 이거 해가지고 세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184일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자 3천만 원에 8% 곱하기 184일 365분에 365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계산해 보면 3천만 원에 곱하기 0.08 곱하기 184 나누기 365 이거 하면 120만 9,863원이 되죠. 끝에 뭐 반누리미도 뭐다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자르면 이 금액이네요. 그럼 이 금액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금액만큼. 자, 그럼 우리는 12월 31일 날 대변에 이자 수익 120만 9,863원 차변에 미수 수익 이 금액 얘를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페이지 10번 주식회사 가벌산업은 2019년 4월 15일 장기 투자 목적의 A 주식을 2,3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주식의 공정가액은 2019년 12월 31일에 2,420만 원, 2020년 12월 31일 날 2,25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단기말 이전의 회계 처리는 모두 적절히 이루어졌다. 가벌산업 주식회사는 A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서 제8호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있다. 자, 그럼 얘 지금 얼마에 샀죠? 지금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인 거 아시겠죠? 그럼 얘 얼마에 샀어요? 2,300에 샀죠? 근데 지금 기말에 얼마라고 하죠?
아니 지금 이번 기말 2020년 2250. 그럼 결론적으로 내장부에는 50만원 평가 손실이 남아 있어야 돼요. 매도 가는 증권의 특징이 취득원가하고 차이가 남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해가셨죠? 자, 그럼 먼저 자산 가지고 보면 자산은 얘 둘이의 차이를 먼저 내리게 되겠죠. 전기 말에 이 금액 매도 가는 증권 맞춰뒀을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 금액으로 외부 예강이자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1420만원에서 2250만원 하면 170만원을 줄여줘야겠네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항상 아무 말 없으면 투자자산이에요. 170만원을 줄여주고, 자, 170만원을 줄여줬어요. 자, 그리고 자, 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전기에 그럼 우리가 120만원 올랐다고 처리했겠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을 우선 상계해야 된다 라고 해서 줄여도 되고, 지금 결과가 뭐죠? 50만원 내렸다고 남을 거죠. 평가 손실이니까 차변에 있을 거죠.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상계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120만원은 전기 말에 했던 거 지운 거고 50만원은 올해 이제 인식시킨 거죠. 생각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먼저 장부에 둘 거 먼저 써도 되고, 전기 말에 생겼던 걸 상계하는 걸 먼저 쓰셔도 되고, 전기 말에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120 했던 거 차변에 써서 지운 거죠. 그죠? 자, 우스갯소리로 시험 때 이 문제 나오죠. 장부 조회하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120만원이 장부에 떵 하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대변에. 그러면 그거 보고 차변에 치워도 돼요. 시험 때는 시험 문제의 알리바이가 입력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다라고 하면 장부 조회하면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써도 돼요. 자, 다음 11번은 퇴직급여 총당부채는 기말 연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으로 한다. 다음 자료에 의해 단기 퇴직급여 총당부채 전입액을 계산하시오. 자, 그럼 자,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 한마디로 기초란 이야기죠. 전기말은 단계 기초죠. 1억이 있었어요. 근데 기중 퇴직금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이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겠죠. 그럼 남은 금액은 5,680만원 남아 있겠죠. 이만큼 지급했잖아. 기초가 있었는데. 그럼 이만큼 줄어들었겠죠. 근데 기말에 보니까 추계액이 9천만원이래. 그럼 5,680만원인데 9천만원 만들려면 얼마 더 보충해야 되죠? 안산 안 되면 계산기 해야지. 3,320만원이겠죠? 저 산수 못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1억인데 이만큼 썼대. 근데 9천이래. 그럼 채워놓는 건 1,000만원 작게 채워놓으면 이해 되겠지. 그냥 그렇게 해서 3,320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산수 못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1억에서 이해 썼는데 9천 만들 거니까. 어떻게든 3,320 넣으면 퇴직급여 총당부채 잔액이 9천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무직은 7천인데 2,538만원 썼대. 근데 7,200 할 거래. 그럼 2,738만원 넣으면 이 금액 되겠지. 쓴 것보다 200 더 넣으면 얘보다 200 더 많아질 거잖아. 좀 단순한 방식으로 더하기 빼기 한 거예요. 자, 일부러 굳이 이런 방법 쓰지 말고 우리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계산기를 쓰세요. 근데 저는 그냥 이 금액, 지금 제가 그 금액 말한 건 우리 계산 자료 입력 쓰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그 금액 쓸 거니까 그 금액만 계산해 놓으시고, 자, 12번 문제 보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자산 코드는 모두 1로 한다. 그럼 왜 계산자료 입력에 입력해서 죄송해요.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해서 불러오란 이야기죠. 다음 그럼 이따 할 거고, 13번은 범위세 계산하라는 거네요. 그죠? 장부상 선납세금은 우리 중간연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이 계상되어 있다. 우리 선납세금은 장부 보이니까
계산자료 입력이 보이니까 거기서 보면 되고 14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얘만 하고 계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12번 고정자산 등록으로 갈게요. 자,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계정 과목을 여기다 쓰면 한 계정 과목에다가 쭉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 쓰지 마세요. 그냥 엔터 치세요. 엔터 치면 아래에서 계정 과목 쓰니까 실수 안 하더라고. 그럼 그냥 자, 여기 계정 과목이 첫 번째가 비품이죠. 그러면 비품 코드는 1번으로 전부 다 하라고 했고 에어컨 2018년 3월 23일 날 900만 원에 사서 380만 원이 상각되었고 자, 내용 연수는 5년 얘는 영업부니까 경비 구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800번 되고 업종 코드 없으면 뛰어넘고 자, 다음 기계장치 1번 측정 장비고 2018년 8월 14일 날 3,400만 원에 1,350만 원 감가상각됐고 8년 이번엔 1번 제조라고 해줘야 되겠죠. 5번 750번대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나올 거예요. 나중에 계산자료 입력에서. 다음 소프트웨어 1번 소프트웨어고 2020년 7월 2일 자, 우리 이 기초가액이라는 말은 뭐냐면 1월 1일 날 이 계정 과목에 적혀있던 금액이에요. 근데 얘 1월 1일 날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4번에 단기중 취득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럼 단기중 취득에 500만 원이고 5년 쓰고 800번대의 판관비다.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얘 입력 끝났죠. 얘 사이에 있는 얘네들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사이에 보면 뭐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이것 때만 쓰고 있었잖아. 궁금하죠? 우리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워놓고 맞추는 게 우리 시험 보는 것 중에 범위세 문제예요. 얘 세포상수식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 잘 하게 될 거니까 따로 연습 안 하셔도 돼요. 엄청나게 들여다볼 거예요. 얘 글자들 막 읽어가면서 맞춰서 금액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따로 연습하지 마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자동 계산하고 부속 소리로 넘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